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제멋대로 논평의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을 방문하러 갔던 미국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체포가 돼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던 중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란의 제멋대로 논평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북한에 17개월 정도 억류가 됐었죠. 이름이 오터 원비어라고 하는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22살 났습니다. 이 학생이 2016년이죠. 2016년 1월경에 그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1월경이었나 12월 달이었나. 근데 제가 이 학생 얼굴을 보니까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간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10몇 명의 학생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북한 방문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때 21살 났었죠. 21살 난 이 대학생이 북한에 있는 그 양각도 호텔이라고 하죠. 양각도 호텔에서 이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선전물을 어떻게 이제 손을 대서 간첩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나가지고 17개월 동안 억류가 됐었는데요.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이 친구가 있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 측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오터가 작년 3월부터 계속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계속 잤다. 말이 안 됩니다. 북한에 무슨 그런 엄청난 수면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오토가 지금 의식을 잃게 된 것이 보트렐르 독소라고 이 보고독 있죠. 그거 독으로 이제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파상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쇠꼬지에 맞아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되면 파상풍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감옥의 실상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 주민들도 감옥에 가서 예심을 받는 중에 이 각종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랑 같은 회사에 일하던 친구가 밀수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밀거래를 했죠. 북한에 있는 구리 같은 것들을 중국에 넘겨주고 중국 담배 같은 거를 이제 넘겨다가 팔았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예심 기간이라고 하는데 유치장에 한 6개월 정도 가 있었어요. 근데 유치장에서 이 친구가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 4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자마자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이 유치장에 들어가서 예심 기간에 각종 질병에 걸려서 재판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재판에 넘겨져서 형을 확정짓고 북한에서는 교화소라고 하는데 그 교화소로 옮겨진 다음에 거기에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정말 이게 굶주림이라는 걸 모르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던 친구가 북한 감옥에 잡혀가서, 그것도 징역 15년형이나 언더를 받고 잡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떤 엄청난 불안과 또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였고요. 거기에 또 이제 또 각종 고문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병에 걸렸겠죠. 그런데 더욱더 이게 참담한 것은, 이렇게 작년 3월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북한이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유럽에 나와 있는 그 북한 외교관들하고 이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게 이제 어떻게 비밀이 드러나서 이 친구의 생사가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지금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22살이면 너무 어린 학생 아닙니까? 그런 학생이 정말 그 호기심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방문하러 관광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뭐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징역 15년 형을 정말 선고받고 감옥에서 그 형을 살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정말 1년 넘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관광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금강산 관광길에 나섰던 박왕자 여사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북 인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 자들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죠?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거기에 뭘 벌고 있다고 관광을 갑니까?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총을 쏜 자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금강산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낭만에 차있던 미국의 자유세계 청년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15년 형을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길래 15년 관광객에게 15년 형을 선고한단 말입니까? 이 15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수용생활을 하던 중에 또 식중독에 걸려서 수면제 때문에 뭐 1년 넘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다가 지금 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평양 관광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분들의 뇌 구조가 의심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고 하는 이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금강산 관광 자꾸 재개하자고 하느냐? 혹시나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뒷돈을 챙긴 거가 있는 건 아닌지, 북한과 어떤 미략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에 맞아 즉사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도 또 21살 청년이 평양 관광길에 올랐다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헤매다가 비행기에 실려서 돌아오는 그런 참상을 보고도 금강산 관광을 주장하는 자들은 뇌가 없거나 북한과의 특별한 미략이 있거나 아니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챙기려고 하는 엄청난 뒷골에 이익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 정책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제멋대로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